하나의 소점을 중심으로 해서 피사체를 다 단면으로 해서 거의 90도 형태의 단면들이 많았지만 이때는 45도 또는 각도가 좀 틀어진 형태로 또 그렇고 피사체도 좀 들어가 있는 편이 아무래도 좀 좋다. 요거는 1소점 투시, 요건 2소점, 그리고 요거는 3소점 투시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1소점 투시 같은 경우는 하나의 소점을 중심으로 해서 피사체를 다 단면으로 해서 그려 넣는 형태를 얘기하는 거고, 이렇게 소점 하나에서 그림을 이제 그림된 캔버스가 어쨌든 이 정도다라고 했을 때 수평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수질점이 이 캔버스 밖에 찍힐 수도 있고 안에 찍힐 수도 있고 꼭 정중앙이 아니라 어떤 위치든지 찍힐 수 있다라는 걸 이해를 하시면 되고, 당연히 밖에 찍히면 밖에 찍히는 거에서 맞춰서 수질점이 이렇게 나가겠죠. 그리고 수평선 위치가 밑으로 있느냐 위로 있느냐에 따라서 보여지는 대상이 밑에 있느냐 또는 위에 있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고, 소실점 위치를 뭐 캔버스 밖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도 있고 수평선도 조절을 주고 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선을 이렇게 걷으면은 해당 선 그은 거에서 수평선을 또는 수직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점을 하나 찍고 거기서 네모난 단면이다 라고 했을 때 수직 수평으로 직각으로 그려가지고 해당 사물을 표현을 하면은 되는 거예요. 요 개념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소점 투시 같은 경우는 1소점 투시랑 비슷한데 소점이 하나가 더 찍혔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보통은 약간 반측면을 그릴 때 이소점 투시를 하는 거고, 1소점이랑 뭐 방식은 똑같기 때문에 이해를 그냥 하시면 되는데, 단지 이제 소점이 하나가 더 추가되니까 지금 1소점일 때는 이렇게 거의 90도 형태의 단면들이 많았지만 이때는 45도 또는 각도가 좀 틀어진 형태로 이렇게 그려지는 것들이 많이 있다 라는 거 이해하시면 되고, 보통은 이런 어떤 코너나 모서리 또는 뭐 어떤 형태를 입체감 있게 보여주고자 할 때 이렇게 이소점을 많이 쓰는 편이고, 캔버스가 이렇게 있으면 소점을 2개 찍으면 되죠. 꼭 소점이 이렇게 밖에 안 나가도 되고 한쪽은 안에 있어도 크게 상관없고, 근데 피사체가 소점 2개 사이에 놓이기 때문에 이 소점이 보통은 캔버스 밖으로 나가는 경우가 많겠죠. 만약에 소점이 안에 들어있으면 피사체가 이쪽으로 휘잖아, 한쪽으로 휘어가지고 그리게 되잖아. 그러니까 캔버스 중앙에 보통은 피사체를 놓으면 좋으니까 가급적 소점이 좀 밖에 나가게끔 하면 좋고, 그리고 이제 살짝 윗면을 더 많이 보여주고 싶냐 밑면을 더 많이 보여주고 싶냐에 따라서 요 수평선의 넓이를 적절히 잘 조절을 하면 되고, 지금은 살짝 위로 보는 형태로 그린다라고 했을 때 소점 여기다 이렇게 찍고 기본 박스를 하나 그린다라고 했을 때 뭐 기본 박스에 수직선에 해당되는 선 하나 긋고 이 선을 그냥 이렇게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선을 그어주면은 기본적인 수직선을 그은 거고, 이 상태에서 이제 박스의 길이나 폭 같은 것들을 만들어주면 되겠지? 이 기본적인 개념 이해죠.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요 선 있잖아요. 이게는 무조건 수직선이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선이 이렇게 삐딱해지면 안 돼요. 이 선들은 무조건 수직선이다. 이 소점에서는 그걸 이해하면 되고, 삼소점은 캔버스가 이렇게 있으면 로우 앵글이냐 하이 앵글이냐 뭐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조금씩 다른데, 살짝 밑으로 보고 있는 상태라고 하면 당연히 수평선 뭐 약간 위에다 그리면 되겠죠. 그리고 피사체는 이쯤에다 이제 내가 그릴 건데 소점을 3개 찍어야 돼. 3개 찍어야 되는데 여기는 보면은 피사체 중심이 약간 이쪽으로 치우쳐져 있잖아요. 화면 중심이 아니라 중심에서 살짝 이렇게 치우쳐져 있잖아요, 여기가. 그래서 삼소점을 그릴 때도 내 이 모서리 똑같은 박스를 그리는데 여기가 이제 수직선이니까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수직선 이렇게 그으면 안 된다. 삼소점은 무조건 이 수직선은 화면의 중심에만 수직선이 생기고 나머지 선들은 수직선이 아니다 라는 거를 100%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해서 캔버스의 중심에 있는 수직선을 쭉 그은 데에서 소실점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데 뭐 소실점이 여기 하나 있고 뭐 여기 하나 있다라고 치면 이 삼소점의 소실점은 여기쯤이다 라고 하면 이렇게 트라이앵글이 하나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요 화면이 항상 이 트라이앵글 내에 있는 편이 좋아요. 뭐 이렇게 화면이 좀 크면은 트라이앵글 밖으로 이렇게 나갈 수도 있겠지.
어쨌든 트라이앵글 내에 화면도 그렇고 피사체도 좀 들어가 있는 편이 아무래도 좀 좋다. 박스를 하나 그린다라고 치면은 처음에 그릴 때는 박스가 있잖아요. 그러면 요거 가운데 요거 보이죠? 요것만 먼저 그리면 돼. 맨 먼저 이거를 그리기 위해서는 여기다가 이 세 선이 만나는 중심이 여기잖아. 가장 튀어나온 모서리. 그거를 먼저 점을 찍으면 되겠죠? 그래서 요 점을 하나 찍어야 돼. 이 점이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박스를 내가 여기쯤에다 하나 그릴 거야. 점을 여기다 하나 찍고, 그리고 여기 이제 소실점을 이렇게 하나씩 연결을 하면 되겠죠. 이렇게 연결하고 나서 박스의 높이랑 양쪽의 길이를 점을 찍어주면 되겠지. 3개씩.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선을 하나씩 연결을 하는 거야. 이제 각각의 소실점으로 해서 남은 2개의 선들을 이렇게 그려주면 되지. 그러면은 이렇게 박스가 이렇게 만들어진 걸 이제 볼 수가 있죠. 그치? 이게 메인이에요. 그래서 다른 박스를 또 그리고 싶다. 그럼 내가 아까 또 점 찍으라고 했잖아. 선 하나 긋고 선 하나 그어가지고 이렇게 요 Y자형 선이 만들어졌어. 그러면 이제 길고 넛대대한 거, 여기 점들이 이렇게 연결을, 이쪽에도 짧은 거라고 할게. 여기 점을 이렇게 연결해주고, 여기도 이제 점들을 이렇게 연결을 해주고, 또 아래로도 점들을 이렇게 연결을 해주고, 그러면은 이렇게 그리고자 하는 박스가 이렇게 만들어진 거를 알 수 있지. 그래서 가급적 요 캔버스 내에 또 이 트라이앵글 내에 얘네들을 그려내. 예를 들어 내가 점을 여기다 찍어서 그릴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죠. 여기다 내가 한번 해볼까? 이쪽에는 이렇게 되잖아. 여기 안으로 들어가 버렸잖아, 점이. 그럼 벌써 이상해진 거지. 이게 안 돼. 여기도 지금 보면 여기 아래에 점 찍어야 되는데 이게 이쪽이 이상했잖아 이미. 근데 형태를 그냥 대충 이렇게 그으면 이런 모양 맞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어. 돼. 근데 너무 왜곡이 됐잖아요. 이미 이쪽은 왜곡이 된 상태야. 그렇기 때문에 보기에 불편하겠죠. 가급적 이 트라이앵글 내에서 이 피사체를 구성을 하려고 노력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 근데 이렇게 그릴 수도 있어요. 가능은 한 거야. 너무 광각이 되는 거지. 광각이 되면 불편하잖아, 보기가. 어디 한 부분이 엄청 늘어나 보일 거 아니야. 좀 그림으로 보기에 불편하니까 가급적 이 트라이앵글 내에서만 위치시키려고 하시고, 트라이앵글이 좀 넓으면 넓을수록 덜 광각이 되는 거고 화각이 좀 더 이렇게 퍼지는 거겠지. FV라고 해갖고 뭐 10이면 엄청나게 소실점들이 먼 거고, 80이다 이러면 소실점이 가까운 거야. 왜곡이 많이 일어나겠지. 소실점이 멀면 왜곡이 덜 일어나겠고, 어떤 하나의 사물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이 정도의 소실점으로 됐어 얘를. 그럼 얘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좁아지겠지. 그리고 얘는 이 현실에 가깝게 거의 이 모양대로 이렇게 되겠지. 그렇게 개념 이해하면 돼요. 숫자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화각이 좁아져서 왜곡되어 보인다라는 거, 그걸 이해하시면 되고,